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수사 10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을 한 재산형 범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는 인터넷 사기, 사이버상의 저작권 침해, 사이버상의 금융범죄, 개인 위치 정보 침해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인터넷 사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옷도 주문하고 신발, 가방 여러 가지 주문하는데 물건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물건이 왔는데 포장을 열어보니까 뭐 벽돌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기, 이런 사이버의 어떤 저작권 침해, 금융범죄, 개인 위치 정보 침해 등을 범죄가 나타나는데 이 시간에 인터넷 사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기망해서 재물을 받는 거죠. 재물의 이익을 받는 건데 사기죄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기망한다는 것은 속이는 거죠. 속여서 돈이나 물건 또한 재산적인 이익을 얻어낼 때 사기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편취하는 것, 이걸 사기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38개 나라 중에 사기 범죄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2016년도 전국 범죄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살 이상 국민 10만 명당 1152.사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즉 100명 중 1명은 사기를 당한 셈이다, 이렇게 봅니다. 2018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만 1만 건이 취한되던 이러한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가 2012년 2만 2천 건으로 늘더니 2014년 4만 3천 건, 2019년도 총 2,914건, 한 달에 평균 243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를 안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자, 통계청에 또 따르면 2019년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34조 5,835억 원, 5,835억 원, 134조가 된다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온라인으로 얼마만큼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 창업을 많이 하고 있죠. 2018년도보다 18.3%가 증가했는데 이 중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35%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픈마켓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결제 시스템 대신 개인 계좌로 직접 결제 금액을 보내도록 유인한 뒤에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내가
대기업 판매 직원이다. 사칭해서 가짜 물건을 보내는 일도 허다합니다. 국내 한 가전업체는 홈페이지에 직거래 유도 관련 공지를 게재하고 당사 공식 판매처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현금 직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속지 마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기 피해가 많다는 거죠. 다른 가전업체는 어떠한 이유로도 임직원 개인 계좌로 거래대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 상품 사기 판매도 있는 것입니다. 특허청 분석 결과 2010년도부터 19년 7월까지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상품 중에 당국이 압수한 위조 상품은 1130만 개 이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4,800여 원 수준인데 문제는 소비자가 오픈마켓 시장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 자, 오픈마켓 시장에서 피해를 받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이유가 이 피의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다른 이의 아이들을 도용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검거하기도 어렵고 검거하더라도 이 피해액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일으킬 수 있는 판매자나 판매 방식을 그래서 규제해야 됩니다. 아무나 누구나 오픈마켓 판다면 피해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규제해야 되겠다. 따라서 오픈마켓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아주 강화합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물건을 팔았을 때는 책임을 강하게 지우겠다. 유럽연합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소비자가 입점업체와 계약에서 피해를 볼 경우 자, 이 입점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같이 물겠다. 한 통속으로 보는 거죠. 그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아무나 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 등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이용 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구역이라는 법률 제10조 1항, 전자상거래 보호하는 법률 시행규칙 7조 1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운영자는 상호, 대표자 이름이 뭔지, 영업소나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꼭 나와야 되죠. 그죠? 뭐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터넷 쇼핑몰 이용 약관. 이렇게 꼭 이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표시에 반드시 들어갈 사항이 방금 본 것처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만일 홈페이지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만 본다면, 운영한다면 표시한 내용이 스마트폰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확인 방법은 화면에 나오게 한 후 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광고에 대한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통신 판매업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판매자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이 의무 규정, 이 부분은 이제 입법 개정 들어갔죠. 상거래에서 자격 요건이 통과했냐 안 했냐, 이거를 의무사항에 넣자. 의무사항에 넣어서 피해를 최소한 감소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의무 규정을 그 입법 개정안에 넣습니다. 이번 2020년도 개정안에 판매 제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 판매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 자격을 갖췄는지 표시하도록 하는 골자를 해서 이번에 그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의무사항을 얻기 때문에, 어, 특히 그 판매 자격 여부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판매 자격을 갖춘 것까지 해서 이게 성립되어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인터넷 사기에 대한 특별법적인 특징을 볼까요?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되는 법률 13조의 신원,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통신 판매업자가 재화 등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또한 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 신고 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등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분명히 포함해라. 그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각호사항을 적절하게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고지해야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바로 고지하고, 핸드폰을 볼 때도 핸드폰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고지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서면을,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빨리 돈을 받았으면 바로 교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거래 내용을 보고 어, 거기에 대해서 재화를 또 공급할 물품을 정확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재화 등의 공급자 판매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어떤 거를 내가 팔 건지, 종류, 내용, 이거 가격, 돈을 보내면 어떻게 방법, 어떻게 보내겠다, 공급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3일 안에 보내겠다, 계약이 철회, 해제,
반품 교환 보증, 환불, 환불이 지연되면 배상 지급, 재화 등의 전송 설치 이런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다 공지를 해야 됩니다. 쇼핑몰 운영을 그냥 한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불만 처리, 소비자 사업자의 분쟁 처리 사항, 거래 약관, 안전을 위해서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3자에게 재화 등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것, 기타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죠.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 조건을 신의를 지켜서 성실하게 이행해라. 그래야만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해서 소비자 보호하는 법률 43조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겠다. 방금 봤던 13조 1항에 따른 신원 정보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거래 조건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약해요. 실은 이거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책임 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매자에 대해서 신원을 알리고 또 구입자에게는 언제 어떻게 도착할 것이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런 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함으로써 인터넷 쇼핑몰의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정확하게 상대방을 알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